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 3차 시 활동 구성, 전략 탐색 성과 설정. 모두 툴킷 워크숍의 세 번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해 볼까요? 모두 툴킷 워크숍의 5번째 활동은 활동 구성입니다. 이 단계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찾는 단계입니다. 활동 구성 단계에서는 활동 구성 카드를 활용합니다. 먼저 책상 위에 활동 구성 카드를 펼쳐놓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대표 활동을 찾습니다. 대표 활동은 이전 단계들에서 작성한 내용과 페르소나 프로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별로 활동 카드 한 장을 고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활동인지를 정해주세요. 가령 DC 센트럴 키친을 예시로 든다면 모방하다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를 따라 요리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니까요. 앞에서 정한 대표 활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흐름도에 각 단계별 세부 활동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리합니다. 카드에 있는 내용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적는 이유는 내가 구상한 프로그램을 손에 잡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함인데요. 여행학교라면 단순히 국내 여행을 간다는 것보다는 군산 근대문화거리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는 것이 프로그램 흐름도를 상상하기도 타인에게 설명하기도 좋겠죠. 이 과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리하고 프로그램 흐름도에 구체적 매력을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함을 잊지 마세요. 프로그램 흐름도는 다음의 항목처럼 구성됩니다. 교육 방향 설정 워크숍에서 진행했던 가치, 이슈나 문제, 대상, 목적을 적은 다음 방금 고른 대표 활동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장소, 기간을 정합니다. 또 우리 교육이 10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진행자와 준비물도 작성해 보세요. 흐름도를 보면 단계, 차시, 시간, 조건, 활동 구성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의 흐름으로 나눈 다음 각 단계마다 차시를 구성하면 됩니다. DC 센트럴 키친의 사례에서 우리가 출소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도입, 전개 단계에서 교육을 다 받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 제공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 효과적이겠죠? 그렇다면 취업 기회 제공을 마지막 정리 칸에 넣으면 됩니다. 활동은 전 단계에 걸쳐 한 개만 설정해도 됩니다. 활동 구체화에는 최대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만약 어렵다면 활동 카드에 있는 내용만 간략히 적어주셔도 됩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계적으로 테이블에 끼워 넣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경험이 없는 그룹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분명한 자산이나 이전 단계에서 세운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해당 교육을 통해 대상의 필요를 채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하면서 프로그램 흐름도를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모두 툴킷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조건을 고려하여 2시간씩 3회차로 샘플 교육을 작성해 보세요. 짧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의 흐름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각 회차에도 도입, 전개, 정리의 흐름이 있도록 구성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흐름도를 작성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실제 진행할 프로그램을 꼼꼼히 구성해 보세요.
4주차, 12주차, 한 학기 장기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중장기 프로그램 작성 시에는 교육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하기보다는 교육의 목적과 조건을 달성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흐름도의 예시를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인 자립을 가치로 설정했고,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울수록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 대상은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운 출소자들로, 교육 목적은 출소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의 행동을 변화하는 것으로 잡았죠. 요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 활동은 모방하다로 정했습니다. 교육 장소는 DC 센트럴 키친. 교육 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설정했어요. 20명의 교육 정원을 두고 김모두가 진행을 맡습니다. 준비물은 다양한 조리 도구와 앞치마입니다.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정리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입은 2차 시, 전개는 13차 시, 정리는 5차 시의 과정으로 정해보았어요. 도입 과정에서는 바이오그래피를 작성하는 것을, 전개 과정에서는 요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을, 정리 과정에서는 취업 실습을 진행하는 것을 세부 활동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죠. 활동 구체화 칸에는 각 단계를 또다시 도입, 전개, 정리 과정으로 나누어 세세한 활동을 기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의 활동 칸에 정리합니다. 전략 탐색 단계는 기획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필요한 자원을 알아보는 단계로 우리 교육이 지닌 차별화된 특징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략 탐색 활동을 위해서는 전략 탐색 카드와 전략 탐색 프레임워크를 활용합니다. 전략 탐색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략 탐색 과정은 기획한 프로그램 흐름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그 전략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먼저 구상한 교육을 다른 교육과 차별화하거나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팀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교육의 전략은 교육의 철학을 운영 단계에서도 녹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자원을 찾으면서는 팀원들끼리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전략 탐색 활동의 첫 단계는 책상 위에 전략 탐색 카드를 펼쳐놓고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또는 자신의 교육 활동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 한 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략 카드에는 전 세계의 성공적인 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교육을 특별하게 만든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센트럴 키친 사례나 공감의 뿌리 사례처럼 다른 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작성해 보세요. 다음으로 조원들과 선택한 전략을 실행할 때 필요한 조직, 사람, 공간, 물품을 찾아 프레임워크를 채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필요한 자원을 서로 공유하면서 정리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전략을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기록합니다. DC 센트럴 키친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요리 트레이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리실이라는 공간과 조리 도구, 앞치마와 같은 물품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원은 말 그대로 유무형의 자원 모두를 의미합니다. 조직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재단, 모임 등을 적습니다. 사람은 교육 실행에 꼭 필요한 강사, 퍼실리테이터, 상징적인 캐릭터가 되어줄 개인 그 누구도 괜찮습니다. 공간과 물품에는
투입될 물리적 자원을 적습니다. 4가지 카테고리 외에 다른 자원이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원을 적을 때는 팀끼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 4가지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교육 실행에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투입될 예산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을 다 적고 나면 그 자원을 얻기 위한 행동을 찾아봐야겠죠? DC 센트럴 키친의 경우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남은 식재료를 받아오려면 먼저 호텔과 레스토랑의 관리자들을 만나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식재료를 받을지 약속을 정해서 식재료를 운반해야 하니 차량도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1순위로 식재료를 줄 수 있는 호텔과 레스토랑의 관계자를 만나 설득을 하고 2순위로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차량을 섭외하는 등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봅니다. 순위는 시간 순서대로 작성할 수도 있고 중요도 순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순서대로 작성해 보세요. 어떤 계획부터 실행할지 미리 팀과 공유하면 이후 실제로 교육을 실행할 때 혼선 없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 전략 칸을 정리합니다. 모두 툴킷 워크숍의 7번째 활동은 성과 설정입니다. 기획한 교육을 운영하였을 때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알아보고 측정 방식을 고민해보는 단계인데요. 앞에서 세운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성과를 설정해 봄으로써 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단계는 성과의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혹은 구체적인 수치를 마련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성과를 설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성과 설정 단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현장에서 교육의 성과를 단지 만족도 조사, 출석률, 수료자 수 정도로만 파악합니다. 보고와 행정 절차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다른 방식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모두 툴킷에서는 이를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을 갖기보다는 이런 성과를 내고 싶다는 지향 정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팀에서 기획한 교육이 대상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획하는 교육의 효과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과정이 교육자에게도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 설정 활동을 위해서는 성과 설정 카드와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를 활용합니다. 성과 설정 단계의 첫 번째 활동은 교육 방향 설정 과정에서 선택한 목적 확인 카드를 바탕으로 성과 설정 카드 선택 예시표에서 자신의 교육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측정 방법을 2개 고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과 설정 카드 선택 예시표는 목적 확인 카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성과 설정 카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성과를 설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되 표시된 카드는 참고용이므로 자신의 교육 목적에 따라 다른 카드를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예시 문장 중 자신의 교육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른 다음 설문조사인지 관찰조사인지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 성과 칸에 동그라미 표하고 선택한 예시 문장을 작성합니다. 만약 교육 목적이 행동 변화이고 선택한 성과 설정 카드가 성취도 측정일 때 성취도 카드 뒷면의 예시와 같은 방법들로 대상의 행동 변화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성과 카드를 선택합니다. 현재의 성과 설정 단계는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직접 성과를 수치화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성취도 측정의 경우
10개 문항의 성취도 질문에서 80% 이상의 만족도를 목표로 정하고 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사건 발생 횟수의 경우 이 교육을 들은 학급의 폭력 발생 횟수가 월 3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는 것을 성과 지표로 잡고 학생 및 교사와 협력하여 학급의 월별 사건 사고 횟수를 체크해 보도록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과 설정까지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두 툴킷 워크숍의 마지막 시간인 홍보물 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